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5월 1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검찰 간부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이 됐죠.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검찰의 수사 칼끝이 김건희에서 문재인, 이재명으로 급속도로 타겟이 바뀌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불신도 많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재명과 조국이 본인들의 자고책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거기에 강력 대응하기보다는 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이런 것에 대해서 미적하고 전주지검에서 벌이고 있던 문재인 수사 타이스트잭 관련 사위 부부의 돌연 태국 이주와 연결된 일종의 뇌물 사건이죠.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에게서 지원을 받고 딸 부부의 태국 이주에 대한 지원을 받고 중진공 이사장을 시켜주고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을 주는, 자, 그래서 뇌물죄 이런 수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좀 막았다. 전주지검에서 벌이는 문재인 수사를 막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자, 그 상황에서 이원석에 대한 불신, 갑자기 김건희 여사 수사를 강력히 지시를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제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여사 수사, 검찰 지휘 라인 전원 교체. 김 여사 대면 조사 주장 송경호 빼고 윤 총장 대변인 이창수 투입.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 모두 교체. 자,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주지검장을 하면서 문재인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검사장입니다.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6일 만에 단행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내는 등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이 됐죠. 법무부가 39명에 대한 검사장, 고검장급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 신속 음정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만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한 지 6일 만에 전격 단행됐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반기를 맞아서 뭐 총선 이후에 전국 변화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민정수석을 새로 임명을 해서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그런 차원의 검찰 인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수사 또는 뭐 영장 청구, 또 조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좌파 진영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가 좀 미진했다. 이런 그 목소리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해서 체계를 갖춘 다음에 임기 중반기에 원래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민심이 또 따로 있죠. 그 법치주의, 공정, 정의 이것을 바로 세우라는 그 작업에 착수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약 2년 동안 김 여사 사건을 총괄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디올백 사건을 지휘하는 김창진 1차장 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고 있는 고형곤 4차장 검사는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이동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총괄했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성진 인사를 통해서, 성진은 성진이지만은 좀 자천성 성진 인사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일단 이 수사 지 라인에서는 뒤로 빠지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대검 간부도 신자영 대검 차장검사와 양석조 반부패 부장을 제외한 6명이 대거 교체가 됐다. 자, 이원석 총장 임기 4개월 남겨두고 그 참모 라인, 대검의 참모 라인들이 대거 교체가 됐기 때문에 8명 중에서 6명이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원석의 뜻이 아니겠죠. 본인 임기 4개월 남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본인의 어떤 뭐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엉뚱한 수사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 주변 참모진들을 그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으니까는 어떻게 하지 못하죠. 참모진들을 교체를 하는 인사건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보통은 이 검찰총장이 패싱될 때가 많죠. 윤석열 검찰총장도 당시 추미애, 박범계와 인사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법무부 장관, 사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다 어떤 큰 틀의 뭐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뭐 결재를 했을 간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그렇게 지금까지도 해왔죠. 자, 그 상황에서 이 수원지검장도 상당히 관심이 됩니다. 수원지검장이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의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성태 쪼개기 수사, 쪼개기 후원금 수사, 그리고 정자동 또 특혜 관련 이런 수사들도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 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장은 김유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새로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창호 씨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장에는 지금 이창수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갔죠. 그 후임에는 박영진 대검범죄정보기획관이 승진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사,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이 라인업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낸 이후 친윤 검사로 분류가 됐고, 친윤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건 이른바 추윤 갈등이 불거진 이유입니다. 추미애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불거졌을 때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친윤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또 공교롭게도 추미애 지금 뭐 국회의장으로 다시 이 정치권에 등장을 하고 있죠. 국회의장이 되면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같은 것을 할 때 뒤에 이제 국회의장 추미애가 있고 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그런 장면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묘한 장면이 될 텐데,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불거진 직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를 하자. 그때 검찰 안에서 반발 기로가 막 확산이 됐죠. 그때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해서 당시 대검 중간 간부들이 직무 배제를 제고해달라는 공동 성명을 내는데 또 참여를 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현 정부 출범 후에 이창수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내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를 했죠. 그리고 이재명의 여러 의혹 가운데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한 첫 번째 사건이 이겁니다. 이재명을 직접 불러서 조사를 했죠. 그리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는 전주지검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창호 씨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연이어 지휘를 해왔다. 그런 인물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는데, 서울중앙지검에는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 아직도 남아있죠. 여러 가지 다른 수사들이 있습니다. 50억 클럽, 그리고 재판거래, 권순일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이런 것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도 중앙지검에 다 있고,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이것도 서울 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문재인이 타깃이 될 수도 있는 그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몇 개를 하고 있는데, 그 지검장에 과거 이재명, 문재인을 탈탈 털었던 검사가
지휘권을 잡게 된 겁니다. 자, 한겨레 신문은 이 기사를 게재를 하면서 일단 이 한겨레 경향 같은 이런 좌파 매체들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마치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교체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더 큰 그 혐의들이 있죠. 이재명과 문재인은. 그런데 어쨌든 이 검찰총장 이원석은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3면 기사입니다. 한겨레 신문 3면 제목은 검찰총장 사실상 불신임. 그러면서 토를 답니다. 김 여사 수사 지시가 결정 다 됐나. 뭐 이것도 갑자기 이 고발된 지 5개월 만에 자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빨리빨리 수사하라. 그리고 뭐 특수통 검사 3명을 붙이고 막 이것도 한 것도 계기가 됐지만 그렇게 수사를 하려면은 정말 성역 없이 좌우 뭐 정치적 그 고려 없이 총선에 상관없이 수사를 하려면은 이재명과 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했어야죠. 조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하지 않고 한쪽만 하니까는 불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검찰총장 임기가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넉 달 남은 상황에서 참모인 대검 간부들을 대폭 교체한 인사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대검에는 기획조정부장 등 검사장급 자리가 8자리가 있는데 반부패부장, 감찰부장을 제외한 6자리가 모두 바뀌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총장에게 나가라는 인사로 읽힌다. 이원석 나가. 이렇게 읽힌다는 겁니다. 검찰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도 한겨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상 새 검찰총장이 오면 장관과 협의해서 자신이 데리고 일할 검사장 인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 새로 임명된 간부들과 어색한 동거를 몇 달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9월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뭐 임기 전에 총장이 사퇴하는 경우가 그동안 상당히 많았죠.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이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좀 편파된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원석 총장은 지난 주말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만나서 인사 관련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인사 발표 당일 갑자기 지방 일정이 있다고 지방으로 내려간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이원석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가 단행된 13일에 춘천지검 영월지청, 원주지청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검찰 내부에서 이것은 항의 메시지가 아니냐. 본인은 이제 패싱당한 거죠. 사실상 검찰총장은 아마 박성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내용을 뭐 거의 통보받다시피 했을 겁니다. 과거에 추미애 박범계는 인사 내용을 아예 알려주지도 않았죠.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히 이번 인사에서 이 총장을 채척거려서 보좌해온 참모인 대검 부장, 검사장급 6명이 발령 8개월 만에 대거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인사 당일 총장이 대검이 없었다. 이것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 원래 대검 참모가 인사 대상이 되면 총장이 발표 직전 직접 방으로 불러서 미리 통지하고 격려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참모들이 대거 바뀌는데 총장이 자리를 비우고 지방으로 가버린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그래서 사실상 본인이 무장해제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검찰총장의 참모 8명 중에서 6명이 자기 뜻과 맞지 않게 자기 뜻과는 별개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항의성으로 지방으로 가버린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조기에 바뀔 가능성, 조기에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말씀드린 그 김건희 디올백 사건 그리고 최상병 사건 이것이 현 전국의 내관이 되고 있죠. 자, 어제 핵심 인물 2사람이 나란히 출석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아시아투데이 사이면 기사입니다. 핵심 인물 나란히 출석, 명품백 최상병 사건 수사 건물살에서
검찰은 최재형 목사, 자칭 목사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다. 피의자 겸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카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 이 가방을 던져놓고 놓은 거, 그리고 또 스토킹 혐의도 있죠. 경찰에서는 스토킹 혐의까지 수사를 하고 있고 주거 침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재형에게는 함정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어제 최재형은 출석을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다 뭐 이렇게 엉뚱한 또 소리를 했는데 소개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 변명이니까. 그 다음에 임성건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경북 경찰에 출석을 했죠. 경찰청에. 그리고 수중 수색 지시 나는 한 적이 없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또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 의혹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공수처에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것이고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그냥 특검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다 특검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특검을 만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일종의 특검을 하자면 민주당이 여전히 생떼를 쓰고 있는데,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거부권 뗀 윤몰락, 야 범국민대회 장애투쟁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 압박 수위를 막 높입니다. 대규모 장애투쟁도 하겠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범국민 대회와 전국민 서명운동을 하겠다. 거부권 행사와 탄핵 소추를 연계시키겠다. 이게 범심이죠. 탄핵 소추를 연계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 전국을 탄핵 전국으로 만들기 위한 그 지렛대로 최상병 특검법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이제 위법한 것이 있다.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탄핵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속 특검 하는 상황이죠. 민주당은 10일부터 22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을 국회 본관 앞에 쭉 세워놓고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지금 하고 있고, 촛불 행동 등 일부 친야 세력은 이미 매주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장애 집회를 열고 관련 서명 운동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범야권 연대는 물론이고 장외 친야 세력과 결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본격적으로 탄핵 정권 만들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결국은 이재명 구속영장 막아보자. 조국은 대법원 학종 판결로 법정 구속되는 거 막아보자. 법정 구속이 아니고 바로 이제 학종 판결되면 제발로 교도소로 가야 되죠. 그 차원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의 지휘부가 대폭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검하자 막 이렇게 하고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제 정치권에 있는 이재명, 그런데 검찰에서 볼 때는 피의자죠. 법원에서 볼 때는 피고인이고, 이재명과 조국, 정치권의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검찰과 법원의 이 진검승부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지금 국회에서 또 탄핵 이런 것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원군을 한 사람 내세웠죠. 누구냐? 바로 추미애입니다. 추미애. 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친명, 이재명 대신 싸워줄 사람 추미애는 대립군 대신 세우는 군인 이 뜻인데, 남의 군역을 대신해주는 군인, 대립군이다. 추미애는 대립군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국회의장에서 자기 친명 자장이라는 정성호나 사무총장, 이재명 대표 밑에서 사무총장을 오래 지닌 조정식을 하지 않고 왜 추미애를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일종의 대립군이다. 대신 싸워주는 군인. 이재명 대표 대신 전쟁에 나가 싸워줄 사람으로 선택된 것이다. 친명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재명이 사실상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서 대립군이기 때문이다. 대립군은 조선시대 때 남의 군력을 대신해서 싸우는 군인을 의미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자기 이제 대선에 이제 출마하려면은 이재명이 중도층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을 대신해서 추미애가 최전선에서 정부 여당과 싸워야 한다는 취지다. 악역을 맡긴다는 그 의미죠. 그 추미애에게 악역을 맡겼다. 자기는 이제 고상한 척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추미애를 지지하고 나선 배경에 22대 국회 초반부터 입법 드라이버를 걸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실적을 기반으로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서야 하는 이재명이 자신의 입법 성과를 가장 강력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물로 추미애를 낙점했다. 입법 성과 뿐이 아니고 특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특검 법안들 상정해주고 직권 상정해주고 본회의 열어주고 나중에는 탄핵 전국에 들어서면 탄핵 소추안 상정해주고 본회의 열어주고 그럴 인물로 추미애를 낙점을 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원내대표도 낙점하고 국회의장도 낙점하고 당대표 본인은 스스로 연임을 하겠다고 하고 민주당 독재 이재명 독재 정당에서 경선이란 게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검찰 악마화의 기성을 부리고 있죠.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였다. 가짜뉴스. 이재명과 조국을 수사한 그 검사들을 특검을 하자. 사건 조작을 했다. 특검하자. 심지어 수사검사가 피의자와 부적절한 불륜 관계를 맺었다. 장시호 씨 이야기입니다. 장시호 씨. 좌파 유튜브에서 유포를 했고 이재명이 검사가 아니라 깡패네 이렇게 했던 그 녹취록, 장시호 녹취록이 완전히 조작됐다. 이것이 확인이 또 됐습니다. 그 전에 김의겸이 국회에서 주장을 했던 청담동 술자리 그 가짜뉴스와 패턴이 아주 비슷합니다. 뷰스앤뉴스 기사입니다. 장시호, 김영철 검사의 반년 전에 거짓과 나쁜 말 지어냈다. 김 검사가 장시호 씨가 보낸 2통의 카톡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불륜했다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김영철 대검 반부패 1과장이죠. 그때 그 최순실 게이트 때 박영수 특검에 파견 나가서 수사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때 장시호 수사에서 장시호에게 뭐 구정량을 알려주고 뭐 불륜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을 그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드탐사 후신 뭐 좌파 유튜브에서 녹취록이 있다 해서 공개를 한 거죠. 근데 그 녹취록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때 첼리스트가 자기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막 거짓말했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장시호 씨가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검사와 부장검사와 매일 통화하고 사귀는 사람이야. 이걸 이제 자기 지인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가짜로 이야기를 한 걸 그 지인이 녹음을 해서 그걸 언론에 퍼뜨린 겁니다. 그걸 그때 작년 11월 달에 그 문제가 일부 불거졌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취재를 하니까 이 장시호 씨가 김영철 검사에게 2번 카톡을 보내서 사실은 내가 뻥친 거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그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김영철 부장검사는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 물건의 허위 사실이다. 그러면서 뉴탐사 강진구 기자,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김의겸 표현대로 협업을 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은 그 검사가 아니고 깡패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 건지 그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5월 14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